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국 증시를 확인합니다. 나스닥이 5% 폭락했어요. SP500도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죠. 내 계좌는 온통 빨갛고 뉴스에선 대공황 이후 최악의 폭락이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순간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전부 팔아버리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수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 이게 정말 재앙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질문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왜 폭락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폭락 속에서 부자가 되는지예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버블 붕괴, 경제 위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죠. 버블이란 건 주가가 실제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올라가는 현상인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미국에선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실제 수익이 없어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800%나 급등했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순간 80%가 증발했어요. 15년이 지나서야 원래 가격을 회복했죠. 과대 광고가 만든 환상이 깨지면서 수조 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경제 위기도 폭락의 주범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가 위축되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오르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하는 날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 하나가 우리 통장 잔고를 좌우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충격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 시장은 단 몇 주 만에 30% 이상 폭락했어요. 전쟁, 테러, 금융 스캔들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폭락이 정상인가요? 놀랍게도 폭락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00년 넘는 역사 동안 끊임없이 오르락내락 내리락 했거든요. 작은 하락부터 큰 폭락까지 다양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걸 이해하면 공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벼운 조정은 주가가 5%에서 10% 떨어지는 건데 거의 매년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조정은 10%에서 20% 하락하는 거고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죠. 약세장은 20%에서 40%가 빠지는 건데 5년에서 6년마다 찾아오고요. 진짜 폭락은 40% 이상 떨어지는 건데 이건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건 명확해요. 미국 시장은 언제나 회복했다는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50% 폭락했지만 10년 안에 회복했고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하루 만에 22%가 증발했는데 2년 만에 원상 복구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더 심각했죠. S&P 500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도 4년 만에 회복했고 2020년 코로나 폭락은 단 4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폭락하고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패닉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려 노력한다면 회복은 시간 문제예요. 물론 국가가 완전히 망하거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는 폭락 속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공황 매도입니다. 계좌가 빨개지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전부 팔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30% 떨어졌다고 해도 팔지 않는 한 그건 숫자일 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패닉에 빠져 손절하는 순간 그 손실은 영구적으로 확정됩니다.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침착하게 보유하세요.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도 위험합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다가 기회를 놓치거든요. 나스닥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너무 일찍 사면 더 떨어지는 걸 봐야 하고 너무 늦게 사면 반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전략은 분할 매수예요.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는 거죠. 가격이 낮을 때 자동으로 더 많이 사게 되고 높을 때는 덜 사게 됩니다. 타이밍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싸다고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폭락할 때 모든 주식이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해가는 기업들도 섞여 있거든요. 부채가 많고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예 회복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집중해야 할 건 강력한 기업들입니다. 애플처럼 현금이 풍부하고 아마존처럼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꾸준한 수익을 내는 기업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마존을 봅시다. 위기 전 주가는 $90였어요. 100만 원으로 겨우 10주 정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폭락이 오면서 주가가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100만 원으로 25주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존이 망할 회사일까요? 절대 아니죠. 당시 이미 전자상 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클라우드 사업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용기 있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아마존 주가는 $3,000를 넘어섰어요. 무려 8,000% 성장이죠. 100만 원이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던 거예요. 분산 투자도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종종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인기주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한 섹터에 몰빵하면 그 산업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거든요. 기술주, 헬스케어, 소비재, 에너지 등 여러 섹터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ETF나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면 더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한 영역이 폭락해도 다른 영역이 받쳐주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남들 따라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엔비디아 사라고 하면 무작정 사고, 커뮤니티에서 테슬라 팔라고 하면 덩달아 파는 식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조차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순 없다고 말했어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사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직접 공부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 전망을 분석하세요. 불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공매도라는 전략도 있긴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미리 빌려서 파는 건데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2008년 위기 때 수조 원을 벌었다고 하지만 이건 극도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초보자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알아두세요.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해도 결국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혁신의 중심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폭락 속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공황에 빠지지 않고 우량주를 싸게 사모으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손절할 때 용기 있게 사들이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죠. 한국 투자자로서 우리는 독특한 입장에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고 미국 시장 개장 시간이 한국 밤 시간이라 수면 패턴도 망가지죠. 양도소득세 문제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도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고 원화 약세 시기엔 환 차익까지 누릴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만 보유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직접 살 수 있는 시대죠. 1997년 외환 위기 때 코스피가 300선까지 폭락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황에 빠진 사람들은 손절했지만 침착한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죠. 미국 시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한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크고 안정적이니까요. 다음번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지금 결정하세요. 뉴스에서 대공황을 외쳐대고 주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침착하게 우량주 쇼핑 리스트를 꺼내들 건가요? 아니면 함께 공황에 빠져 손절할 건가요? 그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할 겁니다. 부자들은 폭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죠.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폭락 때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3월 중순 미국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테슬라 주가는 주당 $70까지 떨어졌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예상했죠.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일론 머스크조차 불확실성을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의 미래를 믿었던 일부 한국 투자자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200만 워치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말 테슬라는 주당 $400를 넘어섰어요. 약 6배 가까운 수익이죠. 2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2022년 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가 폭락했을 때 엔비디아는 주당 $110까지 떨어졌어요. 반도체 산업이 불황이라는 뉴스가 쏟아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AI 붐이 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이때를 기회로 봤죠. 2024년 엔비디아는 주당 $900를 넘어섰습니다. 8배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당시 3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폭락이 주는 기회입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이렇게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다며 주식을 샀는데 결국 그 회사는 파산했어요. 투자금 전액을 날린 거죠. 반면 같은 시기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은 위기를 극복했고 주가도 회복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재무 건전성이었어요. 부채가 적고 자본이 튼튼한 기업은 살아남지만 빚더미에 앉은 기업은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에요. 달러당 1,100원일 때 애플 주식을 샀다가 주가는 올랐는데 달러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달러가 1,300원으로 오르면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수익이 더 커지고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을 때 미국 주식을 보유한 한국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분에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이런 환율 변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미국 주식 배당금에는 15%의 원천 징수세도 적용되고요. 이런 세금까지 계산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실제 손에 쥐는 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세금을 간과했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폭락 시기에 매수하려면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혼자 반대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들은 미쳤다고 할 거고 친구들은 말리려 할 겁니다. 뉴스에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도하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식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모두 폭락 때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당시 모두가 은행들이 망할 거라고 했지만 버핏은 반대로 갔죠. 결과는 수백억 달러의 수익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위기 때, 2020년 폭락 때 과감하게 매수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사야 할까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있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라는 의미예요.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일 수 있죠. 또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낮아졌다면 저평가됐다는 신호입니다. S&P 500의 평균 PER은 보통 15에서 20 사이인데 10 이하로 떨어지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배당 수익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량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배당 수익률이 평소 2%인데 4%로 올랐다면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입니다. 1년, 2년 안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최소 5년, 이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거든요. 애플이 1980년 상장했을 때 주당 22센트였어요. 지금은 분할 조정 후 기준으로 수백 배가 됐죠. 40년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나은 점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유동성도 풍부하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인데 애플은 3천조 원이 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 1,000조 원 이상입니다. 이런 거대 기업들은 웬만한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또 미국 시장은 투명성이 높고 규제가 잘 돼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주주 리스크나 지배구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일이 적죠. 물론 미국 시장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모두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죠. 이게 미국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망한 기업은 퇴출되고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한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진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통해 반도체 업황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또 K-팝, K-드라마 열풍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장도 체감할 수 있죠. 시간대 문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밤 시간에 열리니까 수면 패턴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하면 돼요. 오히려 시간대가 다른 게 충동적인 매매를 막아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투자 플랫폼 선택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제공해요.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환전 우대율도 따져봐야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되거든요. 또 양도소득세 신고를 자동으로 도와주는지, 배당금 수령이 편리한지도 확인하세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 주식만 100% 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과 적절히 섞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분산이 안전합니다. 미국 70%, 한국 30%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어느 한쪽이 폭락해도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에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10% 정도 섞으면 더 안정적이고요.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배당주에 주목하세요.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드갬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어요. 주가 상승은 더딜 수 있지만 매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은퇴 후 월 2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배당 수익률 4% 기준으로 약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젊은 투자자라면 성장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 잠재력도 큽니다. 20대, 30대는 시간이 많으니까 폭락을 견딜 여력이 있어요.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50대, 60대라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더 적합하죠. 마지막으로 심리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계좌가 30% 빠졌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주가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 일지를 쓰는 겁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보유할 건지 미리 적어두세요. 폭락이 와도 그 일지를 보면 초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맹신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두고 굳이 환율과 세금 리스크를 감수하며 미국으로 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100년 역사가 증명한 미국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결국 승리할까요? 여러분은 환율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미국 주식인가요? 아니면 익숙하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인가요?